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명산인 설악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물론 등산 인기가 높아지면서 탐방로 인근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예약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을철 단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설악산 오색지구. 정상인 대청봉으로 가는 최단 코스인 만큼 급경사가 많은 구간인데 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하고 10분 만에 흘러내릴 듯 가파른 돌무더기 길이 나옵니다. 더 올라가자 침식 흔적이 나타나 흙이 쓸려 내려간 곳은 계곡처럼 골이 생겼고 마른 나무 뿌리가 노출되고 바닥의 돌도 흔들거립니다. 대청봉 정상으로 향하는 탐방로에 나무 뿌리와 암석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설악산 정상으로 향하는 14개 탐방로 대부분이 이런 식의 훼손을 겪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2015년부터 설악산 주능선 등산로 훼손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는데 세대를 이어가며 등산 인기가 높아지자 탐방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쪽까지 이 안쪽까지 다 파였어요. 지금 팔이 여기까지 지금 절반 이상이 다 들어갈 정도로 파였고. 탐방이 금지된 단목령, 한계령 구간은 초목이 없어 토지가 드러난 폭이 평균 82cm 정도인 반면 한계령 대청봉 구간은 그 폭이 162cm로 2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특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연결되면 오색에서 끝천까지 15분 만에 연결돼 탐방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녹색연합은 설악산의 훼손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한라산이나 지리산 칠선 계곡 등에서 운용하는 탐방 예약제를 대청봉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고려해서 아침 7시에 탐방을 시작하면 오색을 비롯해서 이용자들은 여기 와서 주무시고 여기에 머무르시게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 탐방을 위해 보전 중심의 정책 전환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우리나라 동해는 반세기 동안 표충 수온이 2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높아진 수온에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나 남해에서 많이 잡히던 어류가 이젠 강원도에서도 제법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강원 강릉시의 앞바다. 수심 5m쯤 들어가자 30여 센티미터의 물고기 수천 마리가 취재 기자의 몸을 에워쌉니다. 은백색의 몸통에 꼬리가 누런 정갱이입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바다 표면 주변을 정갱이들이 쉴 새 없이 헤엄칩니다.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정갱이는 그동안 위도가 낮은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많이 잡히던 생선이었습니다. 정갱이는 회성 어종으로 수온이 올라가면 떼를 지어서 북상하며 수온이 내려가면 남하하게 됩니다. 취재진이 바다에 들어간 11월 중순 강원도 연안의 수온은 17에서 18도 수준. 기후변화로 따뜻해진 강원 동해안에도 정갱이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정갱이 어획량은 2000년대 연평균 64톤. 최근 3년 어획량은 1450톤으로 20배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방어 역시 어획량이 8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원 동해에선 최근 파랑동 같은 열대성 어류까지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동해 열을 수송하는 난류의 세기 등이 점점 강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동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난류 이런 세력들이 동해 전반에서의 수온 상승을 주도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6년 새 1.9도가 오른 동해는 수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생태계 변화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가축 전염병이 이어졌던 강원 지역에 추가 발생이 잠잠해지면서 이동 제한 해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의 경우 양구, 고성, 양양 지역에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고 인제와 원주도 추가 발생이 없으면 이번 주 해제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철원에 이어 화천도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돼 홍천만 남았습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동해 지역 가금 농장의 경우 11월 28일까지 추가 발생이 없으면 해제될 전망입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속초 영랑호 부교 관련 공청회가 또 취소됐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공청회 참석 시민을 모집했지만 부교 철거 찬성 쪽만 3명이 신청했고 반대 측은 1명도 신청자가 없어 공청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5일에 이어 재추진한 2번째 공청회마저 취소됐다며 3번째 공고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터전이 아파트를 개발하는 구역에 포함되고 강제 수용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 일궈온 집과 사무실 등을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원주로 이주한 문덕근 씨. 무려 30년 가까이 꿈꿔온 노후를 시작한 뒤 10년간 집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가꿔왔지만 마을 전체가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 편입된다는 부동산업자의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첫 번에는 아파트 부지에 편입이 안 됐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컨설팅 하시는 분이 오더니 여기가 편입이 됐다라고 하면서 강제 수용 절차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물류업을 하는 이건숙 씨도 사업을 확장하고 소소한 농장을 가꾸겠다는 꿈을 안고 6년이나 고르고 고른 땅에 자리를 잡았지만 불과 8년 만에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게 됐다며 호소합니다. 너무 우라가 치밀어 지금. 이런 땅을 어디 가서 사가지고 내가 다시 고생을 했냐고. 내 나이가 65세인데. 문제가 된 이곳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공급 촉진지구로 지난해 지정된 원주시 반곡동 원주천변 마을입니다. 공공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민간 건설사가 시행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민간 건설사가 공급 촉진지구를 강원도에 제한해 지정됐고 전체 사업 부지의 80%를 확보하면서 강제 수용 권한을 얻은 겁니다. 시행사가 확보한 부지는 대부분 주민이 살지 않는 산지와 맹지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주민들은 단 한마디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임에도 원주시는 마을 주민과 토지주에게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 우편으로 주민 설명회를 안내했습니다. 문막에 제가 8년도에 살았었는데 그쪽 주소로 등기도 아닌 일반 우편으로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우편물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근거를 대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대로 반대 의견도 못 낸 주민들은 지구 지정 절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땅 따먹기식 재산권 침해를 가능하게 한 행정당국과 국회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촉진지구 지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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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앞으로 추가 기자회견과 행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알리고 마을을 지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교제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38살의 군장교 양광준. 이처럼 최근 교제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교제폭력의 현황과 과제를 나금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연인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동료 여성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해서 버린 양광준. 통제 요구가 강했던 양광준이 피해자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교제살인, 이른바 거절살인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양광준에게 스토킹을 당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제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에 대해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죽였겠냐, 이런 또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통제를 할 수도 있지 뭐 그 정도 자격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고 배운 사회에서 그런 괴물이 탄생하는 거지. 여성 인권단체인 한국여성의 전화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를 보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49명, 살해당할 뻔한 여성은 158명에 이릅니다. 강원경찰청이 접수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1155건에서 해마다 늘어 2022년부터는 매해 1,800건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월에 벌써 1,817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국적으로 가해자 성별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강원경찰은 피해자 성별은 수기 통계라 정확하지 않아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차원에서 교제폭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영국 등에선 국가가 나서서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살해까지 이르렀는지 등을 살펴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스 리뷰까지 이뤄집니다. 친밀한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더 이상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지 말고 강압적 통제를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동해시와 속초시가 2025년도 본 예산을 각각 5천억 원대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해시의 내년 예산은 5,820억 원 규모로 무릉변류천지 쇠석상 문화재생사업과 리틀 야구장 조성에 각각 19억 원, 동해사랑 상품권 운영 28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3억 원 등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5.8% 증가했습니다. 속초시는 올해보다 전체 예산 규모가 늘며 5,020억 원을 편성해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4,300억 원으로 편성했고 특별 회계는 637억 원입니다. 강릉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 분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열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함석종 전 강릉 원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강릉시의 미식 문화는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이 상존하는 게 장점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축제 등 새로운 산업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 자문위원장인 한건수 강원대 교수는 강릉시가 속초 고성 양양군과 함께 협력해 강원 영동 지역의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4대 국립공원 명산에 막바지 단풍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설악산 14,175명, 치악산 7,457명, 태백산에 2,934명이 찾았고 오대산은 월정사를 포함해 21,105명으로 4대 명산에 4만 5천 명 넘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산불 예방 기간에 따라 고지대 탐방로 상당 구간이 통제됐지만 단풍을 볼 수 있는 저지대에서 탐방객 상당수가 찾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 원주 간현 관광지,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춘천 사막산에도 막바지 단풍에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지난 7월 개통한 설악 향기로에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침체했던 설악동에 다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단풍 절정기인 10월 기준 설악 향기로 방문객은 하루 평균 2,200여 명으로 개통 초와 비교해 70%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모두 92,158명의 방문객이 설악 향기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설악 향기로는 설악동 B지구와 C지구를 잇는 2.7km의 순환형 산책로로 최대 높이 8m의 스카이워크와 15m 길이의 출렁다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고성 산불 피해지에서 2년 연속 송이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1997년 고성 산불 피해지에 소나무림을 만들고 2007년 송이 감염료를 시험지에 이식한 국립산림과학원은 16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송이가 자랐고 올해에도 연달아 송이가 생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어린 소나무 뿌리에 송이균을 감염시킨 뒤 소나무가 있는 산에 옮겨 심어 버섯을 재배하는 송이 감염요법으로 송이산 감소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백시가 조기 폐광에 따른 국가 주도 핵심 사업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유치와 석탄 경석 활용 자원화 산업 등 핵심 산업을 업무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현행 부시장과 3국에 소속된 3실 19개 과를 일부 조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시의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행정기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